자, 그럼 이제 다시 이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13페이지입니다. 수열의 극한 중에서도 등비 수열의 극한 걱정하지 마세요. 수투에서 그대들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여기 나오는 극한자가 붙으면 훨씬 쉬워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참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은 거기서는 수투에서 나오는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주로 어떤 거 구했었냐면은 일반 항 막 구하고, 그 다음에 항들의 합, 그래서 SN 막 이래가지고 이런 애들 구하고 이런 거 하면서 되게 골치가 아팠었죠. 혹시 좀 기억이 나는지 한번 잠깐만 물어볼까? 첫 항이 A0라고 하면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썼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였어?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가 제일 중요했지. 그 항들의 비율, 그걸 이제 공비라고 부르는데, 공비를 R이라고 표현을 하면 A0 곱하기 R의 N-1승, 보통 이렇게 했었던 게 이게 일반 항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AN-AN-1. 네, 뭐라고요? 등비 수열인데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뭐 이런 것들 했었던 기억이 날 것이야. 요거를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와, 박수 한번. 자, 이런 거 쓰는 단어는 아니고 아니고 그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 수투 문제는 또 여전히 써먹어야 되니까. 첫째 항이 R, 공비가 R인 등비수열 Rn이라는 녀석이 있다고 쳐보자. Rn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으면 얘가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일반 항도 아니요, 이 항들의 합도 아니고 이게 무한대 번째 항의 값이 무엇인지 그것만 궁금해.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R의 값에 따라서 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이라는 녀석이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지. R의 값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어떻게 되냐면 R이 만약에 2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2의 n승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처음에는 아마도 2부터 시작해서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되면 그게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그 수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플러스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될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R이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크다면, 1초가라면 1보다 크다면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뭐가 되냐면 R의 n승이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1만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 1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 그렇겠지. n이 무한대까지 가니까 무한대번 곱하면 당연히 양이 무한대까지 가요. 그럼 R이 1이면 어떻게 될까? 1이면? R이 1이면 n이 무한대로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늘 1만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R의 n승이라는 녀석은 1로 수렴한다가 될 것이야. 그리고 R이라는 녀석이 이제 1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요렇게도 쓸 수 있지만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면 요거랑 요거랑 두 개 같은 범위지. 요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즉 뭐 2분의 1의 n승 같은 거야. R의 n승이라는 녀석은 뭐대로 갈까요? 2분의 1의 n승이면 n이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요거는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2의 n승분의 1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쪽 분모가 어떻게 가? 무지하게 커져버리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꼴이 되니까 얘가 0으로 가게 된다고. R의 n승이라는 건 0으로 가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서 달라질 거는 없어. 왜 없냐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분모나 분자 중에 하나 쪽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줘. 무슨 얘기냐? 2의 n승분의 뭐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이거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2의 n승은 무한대로 가버릴 테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되잖아? 반복되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가 이런 꼴의 그래프가 돼서 이쪽 끝으로 가게 되면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값이 이쪽에 뛰었다가 이쪽에 뛰었다. 초반에는 이렇게 널뛰듯이 널뛰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0에 엄청나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결국 얘가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큰 의미가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하게 된다. 요 범위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럼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폭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요거 이런 식으로 폭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왔다 갔다를 하게 돼. 그러면 이거는 수렴하는 게 아닌 거지. 이거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 그 처음 수업할 때 진동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어. 진동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도 작아지면 이렇게 하면 이제 실수 전체 범위를 커버를 하게 되는 건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이제는 이 폭이 일정한 게 아니라 폭이 점점 넓어져. 넓어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뒤쪽으로 가면 막 이렇게 크게 진폭을 크게 해가지고 진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전부 다 진동한다 라고 가게 되면 결국 여기서 수렴하는 부분은 요거 두 개야. 그치? R이 1일 때 그때는 1로 수렴을 하고 R값, 절대값 R이라는 녀석이 1보다 작을 때 요거는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두 개만 수렴을 하고 나머지는 발산한다 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 넣어서 생각해보면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게 박스 안에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범위를 줘놓고 그 결과를 얘기를 해놨죠. 보니까 R이 1보다 크면 R의 n승의 극한값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R이 1일 때는 1에 수렴하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0에 수렴하고 그리고 나머지 케이스는 진동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중간쯤에 예를 하나 보면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여라. 그래서 첫 번째 5분의 3의 n승이라는 녀석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뭐만 보면 된다는 거야. 5분의 3이라는 값이 그렇지 1보다 작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하냐? 0으로 수렴한다. n이 무한대까지 가버리게 되면 5분의 3을 무한히 곱하다 보면 0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은 마이너스 6의 n승이라는 것으로 봐서 이거는 이 중에서 어디에? 여기에 해당하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에 해당하게 되잖아. 그래서 진동한다 라고 하면 되겠고 그래프로 그린다면 점점 이 진폭이 커지는 그래프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3번은 7의 n승 그렇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고 4번은 어때? 4번은 마이너스 2의 n승 뭐 이렇게 써있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 있잖아 1에는 n승이라고 안 돼 있지만 n승을 붙여줘도 상관없는 거지 않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녀석의 n승이라고 써도 뭐가 다르니? 별로 안 다르지? 왜? 마이너스 2의 n승, 분의 1의 n승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녀석을 보니까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 여기에 속한다 이거지. 절대값이 이제 1보다 작은 쪽에 속하게 되니까 이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요거 이 숫자도 저기에 속하게 되지. 따라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 등비수열의 극한이 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물어보는 문제 유형인데 거기 보면 1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키포인트라고 해가지고 R의 n승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을 구할 때는 다음에 네 가지 경우로 나눈다 라고 해서 R 값에 따라서 나눈다는 얘기예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R이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리고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 그러면 이제 실수 전체를 다 커버를 하게 되는 그렇게 네 개를 나눠서 각각에 대해서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판단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방금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아마도 18페이지에 가면은 문제가 있을 거니까 뒤에서 문제를 다뤄보기로 하고 한 페이지를 넘어가 봅니다. 14페이지를 봤더니 어디서 많이 봤던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뭐가 느껴지나요? 그래요. R이 느껴지면 안 되고 바로 앞에 있는 13페이지랑 똑같은 페이지가 들어갔네요 라고 얘기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 실수로 똑같은 페이지를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래서 14페이지는 거대하게 X자를 쳐놔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거가 잘못 들어갔어. 그래서 14페이지는 건너뛰고 15페이지로 내용은 이어집니다. 자 15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왜? 한 페이지 띵가모스 좋아?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보게 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건이 어떻게 해야지 수렴을 하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등비수열이 두 가지 종류를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냐면 R의 n승꼴로 조금 전에 저기 봤던 R의 n승꼴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일반항에 써있던 A0지 뭐 어쨌든 A 곱하기 R의 n-1승 요런 꼴로 등비수열을 줄 수도 있잖아. 그치? 요런 걸 아마 더 많이 봤을 거야. A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해서
준 등비수열. 어쨌든 여기서 얘가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 여부는 요것만 보면 된다는 거야.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그리고 플러스 요게 이제 r은 1인 경우도 수렴을 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쓰기보다는 풀어가지고 마이너스 1 초과 그리고 1 이하면 얘는 수렴한다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거였어. 이거였고, 그 다음에 요런 꼴이 되면 요 첫 항이 따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꼴이라면은 이제 조건이 하나 추가돼. 기본적으로는 이 r 값에 따라서 가는 거는 똑같아. r이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이면 되는 거는 기본으로 가능하고, 플러스 a라는 녀석이 만약에 0이라면 뒤에 뭘 곱해주든 아무 상관없이 항상 0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건 0으로 수렴하는 거잖아. 그래서 a가 0 또는 이 공비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이면 요 등비수열은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 추가된 거는 요거 하나 추가가 됐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화장실? 화장실 야 2층 써도 돼. 휴지 가져가면 돼. 2층 무서워. 아니야 2층 완전 깨끗해졌어. 그럴까요? 야, 이제 돈 주고 청소해요. 돈 주고 청소하니까 아주 쾌적해졌어요. 그대가 갈궈가지고 돈 주고 맡겼음 청소. 일주일에 2번씩 청소해요. 네, 깨끗해요. 휴지통도 생겼어요. 근데 왜 휴지는 안 해줘요? 그게 말이지. 뭐 미안해요.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볼게. 자, 여기까지 설명. 오케이? 됐어? 그러면 거기 있는 예를 하나 봅시다. 예를 보면 15페이지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예예요. 등비수열 x 플러스 5 곱하기 쓰고 얘기할게. 문제인가? 아니요. 아요. 15페이지에 있는 예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예지 배아픔. 자, x 플러스 5 곱하기 4분의 x 플러스 1 요거에 n-1승. 요게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요런 유형의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요런 유형의 문제가 종종 나와요, 진짜. 자, 그래 보면 x 플러스 5 이게 그러니까 뭐에 해당하냐면 첫째 항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n-1승이 돼 있는 거는 얘만 n-1승이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만큼이 공비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요 첫 번째 항이 0이 되게 하는 그 x값, 즉 x는 마이너스 5이면 얘는 무조건 0에 수렴을 할 것이야. 그치? x는 마이너스 5 또는, 그러니까 요것도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공비인데, 이 공비가 얼마면 된다고? 마이너스 1 초과, 마이너스 1이면 안 되죠.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 초과 1 이하이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고 요거는 끝인데 이쪽 거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겠지. 부등식을 풀어주는데 요거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연립부등식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왜냐면 부등식 요렇게 해도 부등식 하나, 요렇게 해도 부등식 하나가 나오니까 부등식 두 개를 한꺼번에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풀어줄 때 요렇게 요거랑 요거 묶어서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묶어서 요렇게 해서 2번 풀어줘야 됩니다. 꼭 2번 풀어줘야 돼. 한 번만 이렇게 풀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꼭 2번으로 나눠서 풀어줘요. 뭔 소리냐? 마이너스 1보다 4분의 x 플러스 1이 크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풀어준다 하면 4를 이쪽으로 곱해서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주고, 최종적으로 x는 마이너스 5 초과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1번을 푼 거고, 그 다음에 2번도 풀어줘요. 2번도 풀어준다는 얘기는 4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1 이하다 라고 해서 x 플러스 1은 4 이하, x는 3 이하다 라고 이렇게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연립부등식 풀 때 어떻게 풀었니? 1번, 2번 해가지고 두 개로 푼 다음에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지. 그쵸? 공통 부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을 찾게 되면 x는 그러면 마이너스 5 초과 3 이하면 되겠어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x는 마이너스 5라는 녀석도 하나 있었지. 얘도 되잖아. 얘도 되니까 여기다가 합쳐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5 초과 3 이하라고 했는데 짝대기만 하나 이렇게 딱 그어줘도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5 이상 3 이하이면 수렴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따라서 구하는 x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 이상 3 이하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이 정도까지 하면 등비 수열의 극한값에 대해서 설명은 어느 정도 끝났는데 중요한 거는 뭐라는 거야? 공비를 파악해라. 공비를 파악해서 공비의 값이 1보다 크면 아예 그냥 완전 발산이라고 그냥 때려버리면 되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얘는 0으로 수렴하는구나. 1이면 1로 수렴하는구나.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16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자,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자, 개념 체크 12번 한번 보면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여라. 그런데 첫 번째 게 4의 n승이라고 돼 있어. 4의 n승이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플러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해주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건 5분의 2의 n승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3번도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 4번은 마이너스 2의 n승인 걸로 봐서 진동한다 또는 발산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와, 얼마나 좋아. 야, 등비 수열인데도 이렇게 쉬운 게 나온다니까. 다음에 13번은 여기서부터는 한번 칠판에다가 적어가면서 풀도록 하죠. 필수 13번. 첫 번째 3의 n 플러스 1승 분의 5의 n승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해주느냐면은 기본적으로 3의 n승 그리고 5의 n승 요것만 남겨두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 3분의 5의 n승으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묶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n 플러스 1승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3 곱하기 3의 n승 그리고 5의 n승으로 해주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5의 n승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바꿔주었느냐? 그래야 얘가 뭐 3분의 5가 공비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앞에 곱해져 있는 3분의 1 요거는 극한값을 구하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극한값을 왜냐하면 이 3분의 5라는 녀석이 이미 1보다 크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만큼이 어디로 가니? 양의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죠. 1보다 크니까. 그래서 얘를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플러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됨? 요거 하려고 아까 저기 이렇게 뭐 1보다 큰 거 뭐 계속 얘기를 했던 거야. 공비만 잘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다음에 2번. 그대들이 좋아하는 로그가 나왔군요. 그래요. 원래 싫어하고 좋아하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거 전체에다가 n승이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 이거 자체가 공비구나. 이거 자체가 공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로그 4 빼기 로그 5니까 그러면 지수야 어떻게 고칠 수 있니? 이 로그라는 녀석을.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는데? 자, 로그 4 빼기 로그 5. 로그는 빼기 하니까 뭐가 어떻게 됐었는데? 나누기. 그렇지. 나누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뭐랑 나누는지 혹시 그것도 기억나니? 오, 훌륭해요. 자,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로그 5분의 4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의 n승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공비가 뭐라는 거야? 로그 5분의 4의 값이 그러면 1보다 크냐 작냐 그걸 물어본 거야. 어떨 것 같아? 여기 보니까 로그 밑에 조그마한 수가 없지? 없으면 이거 뭐라 그랬어? 10이 있는 그렇지.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밑이 10이라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1부터 로그 5분의 4라는 녀석이 1 이하이냐? 요 범위면은 수렴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발산하는 거잖아. 그치?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상용 로그에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그 값이 얼마면 되느냐? 로그 10분의 1이야. 왜? 밑이 10이니까 이건 10의 마이너스 1승이지. 10분의 1이. 그렇게 되면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로그 옆에 있는 수가 10분의 1보다 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이 들어가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 10이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요 5분의 4라는 값을 비교를 할 때 10분의 1보다는 크면 되고 10 이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범위에 속하죠. 5분의 4라고 하는 녀석은.
따라서 얘는 수렴한다. 수렴한다 그랬으면 뭘로 수렴한다? 왜 또 1이요? 그렇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선생님. 네. 해주면 돼요. 1번이요. 네. 그럼 발산인데 네. 그 발산 중에 그 뭐야 무한대예요? 그렇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발산하는 케이스는 딱 세 가지 있었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진동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뭐 3분의 1의 무한대 3분의 1 곱하기 무한대로 발산 그런 거 없어. 3분의 1 곱하기 무한대 이런 거는 필요 없다고. 그냥 무한대라고 해주면 돼요. 자, 다음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보면 얘는 어떻게 될까? 2의 마이너스 n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2의 마이너스 n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n승. 자, 그러면 몸이 안 좋음? 그래? 그래. 앞으로 예진이는 먹지 않는 걸로. 농담이야. 자, 2의 마이너스 n승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됩니까? 아하, 이거는 또 뭐야? 1이 위에 있는 걸로 봐서 얘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 그렇군요. 2분의 1의 n승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치? 요 값이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가는 거잖아. 여기는 똑같이 써보면 이거 3의 n승분의 1이잖아. 뭐 더하기로 연결이 되겠지만 3의 n승분의 1도 결국 3분의 1의 n승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0으로 간다. 즉 얘의 극한은 0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다행이냐. n이 무한대로 가는 덕분에 이거 막 이렇게 뭐 통분이고 자시고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고. 극한이 참 좋아. 그치? n이 무한대로 가서 행복해요. 다음에 4번은 4번은 3분의 2의 1-n승이라고 하네요. 4번은 3분의 2의 1-n승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쪼개서 써줄 수 있느냐면은 3분의 2 곱하기 지금 이 3분의 2 곱하기라고 쓴 순간 이미 3분의 2의 1승은 쓴 거야. 1승은 쓴 거고 이제 마이너스 n승만 하면 되지. 곱하기 2분의 3의 n승. 뒤집었네요. 왜? 마이너스 n승이니까 3분의 2라는 걸 뒤집어가지고 2분의 3의 n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더라. 이 부분이 이제 공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공비가 그런데 2분의 3이면 1보다 크네. 그렇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것 여부는 제일 중요한 게 공비 찾는 거다. 공비 찾는 게 1순위.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크면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플러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질러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20번, 21번을 한번 19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왜 갑자기 20번, 21번을 시키려고 그랬지? 약간의 트릭이 필요해. 그치? 분모도 분자도 다 n승으로 바꿔주는 거야. 아까 빼기가 나누기였으면 더하기는 곱하기로 가겠지? 아마도? 일단 첫 번째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가 분자는 n승이라서 아주 양호한데 분모의 2n승이잖아. 분모를 n승으로 바꿔줘. 그 얘기는 무슨 얘기? 2의 2n승이라고 하는 건 4의 n승이랑 같은 거잖아. 그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n승으로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나? 빨리 풀어.
자, 그래. 내 목소리를 들어. 차라리. 첫 번째 거를 보면 다 풀었니? 5개? 그래요. 내가 저 앞에 사실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도 샀어. 사면서 얘기했지. 저 여기 앞에 학원인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랬더니 아, 예, 알겠습니다. 줄여드릴게요. 그러다가 야, 이 배터리 빨간색이 언제부터 됐냐.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한 달에 핸드폰을 한 10개씩 구매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감당이 안 되겠죠? 네? 아 근데 뭐 저 사람도 다 그래서 뭐 샀는데 그거 고정하니까 저분도 다 돈 벌기 위함인데 내가 너무 또 이렇게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그럴 수 없죠. 여기 빨간색 때문에 얘기해줘. 얘기 안 해줄 거야? 자, 다 풀어봤니? 5개? 아직 안 됐다면 그냥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거 아까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얘를 어떻게 바꿔준다고요? n승으로 다 맞춰준다는 얘기는 분모를 4의 n승으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3의 n승으로 바꿔줘서 결국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는 거를 확인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혹시 발산한다고 썼니? 그건 아니고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얘는 0으로 수렴. 자, 이 공비라는 녀석이 R이라는 녀석이 1, 즉 뭐냐? R이 마이너스 1에서 여기 어차피 여기 등호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 범위가 되면 수렴하는 거야.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그 범위에 속하죠. 그래요.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이 반응이 없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하지?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3의 n승 곱하기 4의 마이너스 n승. 3의 n승 곱하기 4의 마이너스 n승. 자, 그러면 얘는 뭐대로 수렴할까요? 0으로 수렴한다. 왜 그러냐면은 n승이고 마이너스 n승인 걸로 봐서 아마도 눈치가 이렇게 바꾸라는 것 같죠? 4의 n승분의 3의 n승으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비가 4분의 3이군. 그러면 0으로 수렴이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고. 다음 세 번째 거는 네. 언제 무한대로 와요? 언제 무한대로 가냐면요. R보다 크면 무한대로. 그렇습니다. 요 안에 있는 값이 1보다 크면 걔는 플러스 양의 무한대로. 안 크구나 1보다. 그래요. 1보다 안 커서 그래요. 1보다 안 커서 0으로 가요. 1이면 계속 1이에요. 1의 n승이니까 계속 1만 갖게 되는 거죠. 값이. 자, 그 다음에 3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 자, 요거는 뭐라고 풀었어요?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값이 어떻게 되죠? 그거 아닌데? 미안해. 마음이 급했어. 마음이 급했어. 슬퍼. 자, 로그 2 더하기 로그 5의 n승. 1! 깜짝이야. 그래요. 왜? 로그 2 더하기 로그 5를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로그 2 곱하기 5 해서 로그 10이라고 고칠 수 있거든요. 밑이 10이니까 로그 10의 10은 1이 되겠지. 날아갈 뻔했어. 자, 그래서 1의 n승이기 때문에 1로 수렴한다 라고 해주면 될 거고. 자, 다음 4번. 요게 이제 3번 아니고 4번이죠. 4번은 어떻게 되나요? 3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이 되는데 얘가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값이 딱 결정이 되잖아. 더 커지지도 않아요. 더 커지지도 않고 딱 n이 홀수면 이거 전체의 값이 2가 되고 n이 짝수면 4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그래프 그렸던 거에서 어떤 케이스? 딱 정해져 있는 숫자 두 군데만 왔다 갔다 진폭도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케이스가 되니까 얘는 진동하는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2분의 루트 5의 n승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요. 그래요. 양의 무한대로 가요. 왜? 1보다 크니까. 그렇지. 2분의 루트 5는 1보다 크거든. 그렇지. 2가 루트 4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분자가 더 큰 거니까 얘는 1보다 크군.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판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 16페이지에 있는 문제보다 17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 17페이지에 있는 유형 문제들은 많이 나오니까 오늘 신나게 17페이지까지만 딱 하도록 합시다. 자, 필수예제 14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여요. 거기 또 이제 극한답게 되게 쉬운 거 나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극한답게라고 해서 좀 이상하네. 필수예제 14번. 필수. 오, 앞에 눈 치우나 본데? 눈 치우면서. 저보다 눈을 치는데 오는 게 높은데. 아, 그래도 얼어버리면 되게 치우기 힘들거든.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극한값 구할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뭔가요? 성표군? 성표야, 극한값 구할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디? 최고차 항만 남겨두고 나머지 것들 다 갖다 버리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승자만 살아남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분모랑 분자가 두 개씩, 항 두 개씩으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지. 그 중에서 밑이 큰 녀석만 남고 밑이 조금이라도 작으면 나머지는 다 갖다 버려. 마치 최고차항만 남기는 것처럼. 무슨 소리냐면은 이 3의 2n승이라고 하는 것을 9의 n승 그리고 마이너스 8의 n승 이렇게 분모를 바꿔줄 수 있지. n승이라고 하는 거는 맞춰줘야 돼. 그걸 맞춰준 상태에서 그럼 위에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8 곱하기 8의 n승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승이 9분의 1이지. 9분의 1 곱하기 3의 2n승이니까 9의 n승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아주 과감하게도 얘는 갖다 버려. 0으로 가버릴 거야. 왜 0으로 가는지 조금 이따 보여줄게. 9하고 8하고 비교해서 8이 더 작으니까 8은 버려. 0으로 가버려. 그리고 여기도 9하고 8이 있잖아. 여기 앞에 8이 곱해져 있고 9분의 1이 곱해져 있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 여기에 1억이 곱해져 있어도 아무 상관없이 이만큼 얘를 갖다 버려. 0으로 갈 거야. 좋아. 네네. 그 9n 빼기 8n이잖아요. 예. 9n 빼기 10n. 그러면 9n을 갖다 버려. 무조건 밑이 숫자가 큰 녀석만 남는 거야. 밑이 숫자가 큰 녀석, 제일 큰 녀석만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금 여기는 그러고 나서 남은 게 9의 n승이고 9의 n승이 남았잖아. 그게 아니라 분모의 10의 n승이 남고 분자의 9의 n승이 남았다. 그러면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빨리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0으로 가버려. 그런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9의 n승이니까 똑같이 9의 n승이니까 아예 9의 n승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나눠주게 되면 분모에 남는 거는 1만 남고 요거 0으로 갖다 버렸어. 이미 갖다 버렸고 여기 남는 거는 9분의 1이 남는다고. 그래서 답은 9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거대한 의문, 진짜로 이렇게 과감하게 갖다 버려도 되나요? 궁금하지. 게다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쉽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여줄게. 결론은 9분의 1이 나올 건데 9분의 1이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도 풀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요까지는 그냥 전개를 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9의 n승이 제일 큰 녀석이니까 9의 n승으로 모든 걸 다 나누게 되면 분모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9분의 8의 n승이 되는 거야. 왜? 9의 n승으로 나눈다며. 그럼 마이너스 9의 n승분의 8의 n승이지. 그렇기 때문에 9분의 8의 n승이라고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때까지 했던 거 이거 아니야. 얘가 1보다 작으면 요거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게 0으로 가버린다고 얘기한 게 조금이라도 작으면 무조건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걔는 0으로 가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무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얘는 0으로 가요. 이제는 별로 이견이 없죠. 0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 위에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8 곱하기 9의 n승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역시나 여기도 9분의 8의 n승이 되고 이만큼이 전체가 다 0으로 가버린다는 거지. 0으로 가버리고 뒤에 남는 것만
이제 9분의 1 곱하기 9의 n승이니까 그냥 9분의 1만 남게 돼서 결론은 9분의 1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극한 좋아. 극한 좋아. 계산하기 좋아.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표. 두 번째 거는 뭐가 될 것 같나요? 극한 문제는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오니까 성표도 풀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자, 두 번째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9의 n승 플러스 2의 n승 분의 3의 n 플러스 1승 부러져. 플러스 1승 그리고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승.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분자랑 분모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하고 얘하고 어느 게 더 크니? 밑에 써있는 숫자가 9의 n승이지. 따라서 의미 없음. 의미 없으면 바로 그냥 제껴버리고 위에 것도 3의 n 플러스 1승이랑 2의 n 플러스 1승인 걸로 봐서 요만큼은 없애버려. 날려버리고 지금 남은 것만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찬찬히 보니까 분자에는 3의 n승 곱하기 3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얘를 3 곱하기 3의 n승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분자는 그 다음에 분모를 보니까 에헤라 요거는 그러면 9의 n승이니까 3의 2n승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조금 더 한 번만 더 바꿔주면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3의 n승의 제곱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겠구나. 뭐 어버치나 매치나 그렇게 해서 루트랑 제곱이랑 날려버리는 거지. 날려버리고 나니까 아 분모에는 3의 n승만 있게 되는 것이고 분자에는 3 곱하기 3의 n승이 있구나. 그래서 3의 n승으로 쏙쏙 나눠 보면은 얼마가 나오냐? 3이다. 이게 바로 극한값이 된다는 거죠. 극한 좋아.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숙달이 되면 진짜로 되게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초반에는 하나씩 짚어가면서 생각을 해야 돼. 짚어가면서 생각을 해서 아 요거보다 요게 작으니까 없애도 되고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서 요게 작으니까 없애도 되고 찬찬히 생각을 해야 돼. 초반에는 없앤다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게 조금 불안할 수 있으니까 풀고 답 한번 맞춰보고 풀고 답 한번 맞춰보고 이러면서 자신감을 갖는 것도 좋겠죠. 자, 세 번째 거는 3의 n승이랑 2의 n승이 있어. 그러면 2의 n승은 무시하면 되겠지. 무시하고 나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 그렇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가 됩니다. 그렇게 판단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필수 예제 15번. 뭐가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그 중에서 절반은 날려버릴 거야. 필수 예제 15번. 근데 극한 좋아 이거 뭔지 모르니 혹시? 아 그래 그것도 있고 그 동상이몽에 우효광이 맨날 외치는 거야. 결혼 좋아 이러면서. 그건 아니야? 그래. 우효광 귀여워요. 미안해 내가 우효광 같은 타입은 아니라서. 필수 15번.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4의 n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2승 그리고 4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2의 n승 곱하기 an. 아이고 뭐 식도 되게 복잡하긴 한데 괜찮아요. 뭐가 남을까? 여기서 남게 되는 건 분모를 먼저 보니까 분모에서 두 개 중에서 얘가 더 작네. 날려. 0으로 가고 날린다는 얘기는 0으로 간다는 얘기야.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분자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뒤에 거를 0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남는 거를 생각해보니까 4의 n승으로 나눠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남는 거를 생각해보니까 밑에 분모에는 an이라는 게 남고 위에는 4라는 거 하나 정도 남겠군요. 4의 n승으로 나누고 나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값이 2래요. 문제의 값이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AN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2. 그래요.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답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라고 하는 녀석은 2구나.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20번, 21번까지 풀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아니지, 집에 가는 게 아니지. 공부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쵸? 와, 이걸로 집중하면 안 돼요. 형, 공부 하지 말고 그래. 밥이 중요하지. 그래, 밥이 중요하지. 여튼 20번, 21번을 풀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거, 눈으로도 풀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군요. 분자에 붙어있는 플러스 1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주고 2하고 루트 5, 2분의 루트 5라는 녀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1보다 큰가? 그것만 판단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예진? 왜? 아, 일단 1은 버려. 1은 버리고 2분의 루트 5의 n승이야. 그러면 2는 루트 4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루트 4분의 루트 5면 걔는 1보다 클까 작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된 거야. 거기까지만 판단했으면. 1보다 큰 녀석이었으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거는 왜? 다 해놓고 뭘 망설이나. 그렇죠. 분수 나와요. 네, 분수 나와요. 분수 나와서 망설이는 경우 있는데 1번에 5분의 2분의 틀렸어요. 2분의 5. 그래요. 2분의 5예요. 뭔가 다 구하고 나서 뒤집을 때 뭔가 이상하게 뒤집은 것 같은 느낌. 어때, 지수? 다 풀음? 자, 그럼 답이라도 한번 맞춰보자. 첫 번째 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럼 두 번째 거는 어디로 수렴하나요? 3. 그래요. 3으로 수렴하고 세 번째 거는 1로 수렴하고 네 번째 거는 진동. 아니에요. 4. 4는 좀 그렇잖아.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러니까 진동이 아니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왜? 2의 n승하고 4의 n승하고 비교하면 2의 n승이 의미가 없거든.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4의 n승이라는 얘기고 4의 n승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21번 2분의 5 계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7페이지까지 했고 18, 19페이지만 하면 이제 수열의 극한은 끝나네.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열의 극한을 끝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숙제를 한번 좀 또 범위를 또 얘기를 해줘야지. 자, 보자. 거의 다 했어. 체크는 언제 해요? 숙제 체크요. 매일매일 채점은 해드리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맨날 없어. 슬퍼.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요거 있잖아. 단원이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큰 단원 하나가 끝날 때마다 숙제책을 갖고 와서 실제로 숙제 문제 중에서 질문을 1시간을 8회해서 8회가 아니고 할애해서 받게 될 거예요. 알겠죠? 이거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수업이 끝나잖아. 수업이 끝나면 내가 요 바로 다음 수업 시간이 하나 있긴 있거든. 하나 있는데 그 중학교 애들 과학 수업이 하나 있어. 그래서 그때 바깥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저를 붙잡고 한 2, 30분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선영아, 그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 그래서 그러니까 잘해보자고. 이 방학도 이제 아직 초반이잖아? 초반이니까. 아직 초반이지. 벌써? 그렇구나. 방학 너무 짧아. 이제 본방은 언제지? 학교 언제 가냐? 아, 학교 가면은 수업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텐데 그 가기 전에 하루에 하루에
하루밖에 안 가냐? 어쨌든 낮에요. 뭔 소리야? 11시 10시 말고. 뭐가? 지금 수업 낮에 하고 있잖아. 낮에 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빨리 숙제를 얘기해주고 가야지. 숙제는 뭐 계약하고 나서? 낮에? 개학 날에. 개학 날에. 늦게 하지 말자. 그래. 아니요. 뭔 소리야? 말기 들을게 못 알아듣구만. 그게 아니라 3월 이후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3월 2월 11시에 반에 그렇게 하지 말고요. 네. 7시나 8시 이쯤에 하자 그런 뜻인데. 그러면 올 수 있어? 볼수 있냐? 야사를 다 째려보고. 그러니까 올 수 있냐고. 그게 문제지 뭐. 아니 나도 조금 일찍 수업하면 좋긴 하겠는데 올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 째면 올 수 있죠. 글쎄 제가 다음 번 결정해드릴게요. 다른 보고 결정을 해야지. 에휴, 그래요. 자, 어디까지 해오니 하면요. 알았어. 27에서 39. 어차피 끝나.